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이너 김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발표하게 됐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앞부분에는 포트폴리오 내용을 많이 짚어주셨고 저는 약간 조금은 더 앱스트랙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제가 해외 인턴십을 2010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KIDP를 통해서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돼서 벌써 한 13년, 그리고 회사도 이직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좀 통틀어서 제가 해외 인턴십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분명히 지금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그런 디테일보다는 어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뭐 영어로 거창하게 써져 있지만 어떤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determination, 약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려는 끈기, 어떤 그런 투지 같은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어떤 커리어를 하고 가졌고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짚어보는 게 조금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학교 외에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경험은 펜텍이라는 모바일 회사에서 당시에는 스카이 멤버십이라고 흔히들 불렀지만 정식 명칭은 스카이 디자이너스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계, 하계 이렇게 두 번의 기간 동안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모바일 폰을 어떤 디자인을 해보고 목업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걸 디자이너들한테 시연하는 그런 작업까지를 경험하면서 어떤 회사 내부적으로도 디자이너로서 취업되는 그런 관문처럼 진행되는 그런 기회였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제품이 쿼티 키보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폰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벌써 애플 3GS 모바일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 동경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거를 블랙베리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 제가 바라보고 동경하는 부분보다 약간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았고, 또 담당자분께서 해외 취업을 원래 원하셨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디자인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영어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로 동계만 끝나고 그 20명 중에 저 혼자 인턴십을 그만두고 제 형이 있었던 영국에 가서 약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좋은 기회로 제가 런던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라는 작은 스튜디오에 인턴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되게 작았지만 어떤 그 두세 명이서 만드는 그 포트폴리오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구에서부터 모바일, 뭐 무지, 블랙베리 엄청난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런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였지만 어떤 그걸 먼저 보고 한번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제품은 원래 인턴십 때는 3개월, 6개월 짧게 경험하니까 어떤 제품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경험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뭔가 부분적으로만 경험을 하는데, 본 제품은 밀란에 전시됐었던 월페이퍼 핸드메이드 전시에 나가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3개월 동안 디자인을 디자인을 해보고 핸드메이드 전시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샌딩하면서 만들었어야 됐었거든요. 제가 마치 이거를 망쳐버리면 밀란에 나가는 전시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가 됐고 밀란에서 핸드메이드 전시에 잘 소개가 됐었던 제품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컸었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KIDP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처음 제가 미국에 가게 됐던 경험인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맥킨지 디자이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루나 디자인이라고 그 여러 리스트된 회사들 중에서 제가 이 회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뭐 퓨즈 프로젝트 이브베하, 이따가 설명드릴 마이캇 샌프란 안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의 파운더들이 다 이 회사 출신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사진 보시면 뭐 아실
파악이 가능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정기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귀감이 돼주셨던 어떤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 어떤 그분이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조차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일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떨어져도 좋으니 한번 지원해보자 해서 지원했는데 되게 운이 좋아서 거기서 선택이 됐고 막상 가보니까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랑 스카이 커뮤니티랑 굉장히 달랐던 게 굉장히 많은 실무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됐었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많았고 약간 이전에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제 혼자 인턴으로서 제가 잘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막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이 이런 걸 잘 못하면 내가 이런 걸 좀 더 어필해 봐야지 약간 그런 경쟁하는 부분에 익숙해졌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른 디자이너들이랑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을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보는 부분이더라도 내가 그 장점을 토스해주고 뭐 얘기를 건네주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한 팀으로서 호흡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딱 시작하는 날 송정기 디자이너 분께서 제 책상 위에 3살, 5살 정도가 읽는 동화책을 하나 놔주셨었거든요. 그 밑에 보이시는 My Friend라는 책인데 되게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했던 저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똑같은 문장인데 나는 원숭이한테서 점프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닭한테서 우는 법을 배웠고 나는 토끼한테서 숨는 법을 배웠어. 이런 문장이 반복이었어요. 그걸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심심할 때마다 읽다 보니까 협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주변 디자이너들이나 다른 인턴들도 다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이들의 장점을 서로 읽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또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호흡할 수 있으면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나 디자인에서의 경험은 물론 저희가 클라이언트 일도 많이 했지만 협업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구나.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다 같이 맥주 한잔 할 때 고마웠어 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쓸 수 있었던 코인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한 명이 일어나서 나 정재훈 디자이너라는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얻었었어. 나 목업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와줘서 문제없이 할 수 있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칭찬을 해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웠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다음으로는 루나에서 만났던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마이카 앤 마이카라는 또 작은 스튜디오로 바로 이렇게 인턴십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저한테는 생소한 회사였거든요. 현지에서는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구글이라는 그 큰 회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구글 하드웨어 초창기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 랭귀지도 정의하시고 2명밖에 없는데 인턴 2명 데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다 쳐내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발표하는데 구글에 있는 모든 그 엔지니어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다 경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나중에 훗날에 이런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내용들을 경험하고 다음으로는 제가 정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퓨즈 프로젝트라는 컨설턴시 경험이었어요. 아까 정재훈 디자이너 분과도 제가 겹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재직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향의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제가 주니어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됐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랑도 그런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 일이 제일 많은 곳에 가자. 그래서 내가 많은 쇼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어보자라는 판단이었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가서 같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걸 경험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스펙트럼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보고 판단하실 때 나의 디자인 성향은 이 회사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방향이 있고 한번 우회해도 되고 다른 방향을 통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분석이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일하고 있는, 현재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구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즈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경험했는데 또 동시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한 디자인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변경한 디자인을 통해서 맨날 실망하는 적도 많았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제가 했던 그런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환경으로 가서 처음 디자인 기획부터 이 디자인이 베스트바이나 그런 마트에 놓여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프레젠트 되는 그 순간의 디테일까지, 그리고 사용되는 환경, 집, 컨텍스트까지 나는 그런 걸 꼭 배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던 차에 구글 산하에 있던 브랜드 네스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스트는 애플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지 내에서도 제품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나는 디자인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배워야지 했는데 뭐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구글 홈과 네스트라는 부서를 합쳐서 좀 더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구글 회사 차원의 결정으로 한 네스트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구글 네스트라는 브랜드로 통합이 되었고 현재까지 마운틴뷰 헤드쿼터에서 스태프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제가 그동안에 10년 넘는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셀프 어웨어니스 안에서 아이덴티파이, 리젝션, 스트래티지 이렇게 세 가지 하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도 디자이너 분들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하죠. 근데 저는 그걸 일반화해서 정답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적어도 구글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좋고 이 사람은 에스터릭 센스가 너무 좋은데 나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글 갔다고 해서 삼성 갔다고 해서 퓨즈 프로젝트 갔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하는 포트폴리오의 레이아웃과 구성 방식을 따라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부족한 점을 제일 드러내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를 잘 전달할 수가 있고, 대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럼 부족한 점을 포트폴리오에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퓨즈 프로젝트나 그 전에 인턴십들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 베이스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했던 제품인데 시큐리티 카메라지만 찻잔 위에 놓여져 있는 머그잔에 담긴 그 따뜻한 커피처럼, 그게 제가 생활에서 봤던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는 전면이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테크니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단차를 주고 바깥의 부분에 파팅 라인을 없애고 왜 폴리시를 해야 되며 이런 디테일들을 통해서 이걸 딱 언박싱하려는 사람한테 집안에서 쓰던 마치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오브젝트처럼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거를 외부나 집 벽에 붙였을 때도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의도를 했는데 그게 또 잘 받아들여져서 아무도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전개하는 디자인에서 그건 되게 중요했던 점인 거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본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 이후에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시겠죠. 근데 지원하면 한 번에 딱 스무스하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 실제로 거절 레터를 받았던 거거든요. 각기 다른 거절 사유지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이 회사에서 나한테 관심을 보였고 나는 너무 잘하는 디자이너인데 비자 때문에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또 주변에도 얘기를 해요. 안심시킬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취해서 나는 해외 나갈 준비가 된 디자이너인데 운이 안 좋아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그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분명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연락했는데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인터뷰 상에서 내가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았어. 약간 갸우뚱하는 표정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 그 부분을 파고드셔서 꼭 디벨롭을 하셔야 돼요. 리파이먼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저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뷰까지 가서 인터뷰를 5번, 6번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실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시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인턴십을 들어가든 풀타임을 들어가든 이제까지 제가 파악했던 저의 단점이 사라지진 않아요. 저는 뭐 많은 해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겪으시듯이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4개월 다닌 어학연수로는 뭐 지금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되게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 갔을 때 언어적인 게 너무 부족했고 너무 약점처럼 계속 보여지니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다르게 느껴지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픈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를. 그분들은 인터뷰하면서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더 클리어하게 하고 싶고 영어가 부족하니까 녹음해도 될까요? 아이폰 3GS 처음 나와서 제가 사고 나갔는데 여의도 어느 상가에 증폭 마이크라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걸 꽂고 녹음을 하면은 진짜 웬만한 소리는 다 녹음이 되는 마이크를 샀는데 그냥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또 그런 게 엄격한 나라라서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했고 제가 직접 찍었던 그 스크린샷이에요. 2010년 11월 16일 약간 이맘때죠. 그래서 그거를 녹음하면서 일단 알았다고도 하고 대답하고 나서 무슨 말이었는지 다시 들어보기도 했고 길게 프레젠테이션 되는 내용들을 다시 들으면서 영어를 잘 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디자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오픈하고 녹음을 하고 그걸 점차적으로 보완을 했고 또 좋게 평가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단점도 잘 오픈을 하고 그거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장점을 어필하는 과정으로는 제가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서 아까 목업을 했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목업을 하고 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오브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줘야 하고 그 디테일도 굉장히 스케일만 본다고 해서 스케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고 굴곡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결과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소다스트림 제품을 제가 딱 회사 들어가서 2개월 되는 시점에 월요일 날 미팅이니까 스케일 목업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3D 프린터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비용이 되게 비쌌고 이렇게 큰 제품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종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딱 저한테 느낌이 왔던 게 여기서 나에 대한 임팩트 이제 적응도 됐고 임팩트를 보여줘야지 해서 금요일 날 알았다고 하고 금요일 날은 재료만 사고 플래닝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가서 폼보드로 구조를 짜고 그다음 제가 만져도 너무나 좋은 어차피 클라이언트한테 그 정도 돈은 지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종이를 사서 하나하나 천천히 제 플래닝대로 만들었어요. 뼈대를 만들고 좋은 종이로 마감을 하고 파팅이 어디를 갈지 스케일 모금임에도 불구하고 굴곡이 필요하면 절개를 넣어서 감싸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내 모델을 만들고 사진 찍고 펠리칸 케이스에 넣는 과정까지 하니까
2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근데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그 이브베아라는 파운더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원해 볼 시간도 없이 저한테 풀타임 오퍼를 주고, 저는 같이 들어갔던 인턴들, 먼저 시작했던 인턴들보다도 훨씬 빨리 풀타임 오퍼를 받고 정직원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으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하시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안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해외 인턴십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정직원이 되는 순간에도 꼭 그렇게 생각대로 전략대로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그 내용으로는 디터미네이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아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것 같다, 되게 굉장히 백투백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 리니어 표처럼. 그래서 펜텍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글까지 되게 많은 경험을 하셨구나, 인턴십도 많이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다른 분들은 잘 못 보시고 저 커리어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공백들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간격들은 시간을 보여주고, 가장 길었던 마이카랑 퓨즈 프로젝트 사이에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졸업하시고, 저도 그때 졸업을 했었거든요. 졸업하시고 그 공백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시간에 대한 강박은 굳이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는데, 해외 나아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인턴십 컨트랙트 경험이 저보다 2배 정도 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중요한 시점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채우고 있고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계획을 하고, 당장에 일이 풀리진 않을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비자 때문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덜 걱정을 하셔도 좋겠고, 그 간격들 사이에도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인더스트리얼 파시리티에 갔던 이유는 삼성 멤버십에서 안 됐어요. 펜텍 멤버십을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저만 안 된 거예요. 삼성 멤버십을 다 갈아타는데 괜히 어학연수를 했나 막 걱정도 많이 했죠. 그게 멘탈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술만 마시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알게 됐고 지원하고, 하나도 안 보이고 나는 그 사람들 이거 할 때 난 이거라도 채워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잘 끝내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해외 인턴십도 했겠다, 난 잘할 수 있겠네,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하면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 인턴십이 있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 테크인도 지원했는데 사트까지 통과하고 가서 임원 면접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삼성이랑 연이 없을 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삼성은 되게 고마운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KIDP 인턴십에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준비를 했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KIDP 인턴십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전국에서 잘하는 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열심히 하는 마음에 심사위원들이 동했었는지 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루나까지 갔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스마트 디자인에 지원했는데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이카 갔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다 기술하지도 못했지만 5-6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원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럽으로 눈을 넓혀서 지바, 노키아 해서, 노키아는 정직원이었는데 약 4개월 동안 정직원 인터뷰를 했고, 여러 팀들 해서 비자만 발급받을 시간만 기다리라고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핀란드 가면은 사우나도 해야 되고 내가 문화를 배워야겠다고 책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해 줄 수가 없고, 나중에 들었지만 노키아의 과도기여서 팀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매니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매니저조차도 나중에 연락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자기도 잘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더 원망할 수 있겠어요. 딱 3일 술 먹고 미친 듯이 4일 동안 제 포트폴리오를 뒤집었어요. 더 겸손해져야겠다. 진짜 부족하구나라고 하고 퓨즈 프로젝트에 연락했는데 저한테 제 컨택을 받아줬던 거죠. 근데 퓨즈 프로젝트도 물론 저한테 그때 제가 갔었던 기준으로 1년 전에 저한테 인턴으로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막 아뮤니션, 에스트로, 휴즈 다 인터뷰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왜 인턴을 또 가야 되라고 하면서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우니까 다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풀타임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이카에서 그 모든 회사들한테 거절 메일을 받고 저를 스스로 낮추고 그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의 간격, 그 사이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신 어느 정도 계획을 정하시고 해보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꼭 해보세요. 너무 섣부르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마인셋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떤 마음가짐, 자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살펴보다가 몇 개 스치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랑 이렇게 다 접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서 제가 인턴십을 할 때였는데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 있는 창문이에요.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 저한테 인턴십을 제안할 때 무급이었어요. 항공비도 제가 내고 방도 제가 구하고 밥도 제가 사 먹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 다 도시락 싸고 다니더라고요. 실무 디자이너들인데. 근데 어느 날 파운더 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청소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오면 티도 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다른 회사에서 거절하고 집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돈도 안 받는데. 근데 저는 제가 영어가 부족한 걸 알았는데 이런 나를, 삼성에서 떨어진 나를 이런 회사에서 나를 구제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청소마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열심히 닦아야지. 바닥을 키친 타올이랑 윈덱스 주면서 바닥 닦으라고 하는데 바닥이 하얀색이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닦았어요. 안 보이는 순간에도. 근데 창문을 저런데 닦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안에만 닦으라고 저한테 딱 구분지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영국이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습하잖아요. 밖이 지저분하니까 닦는 거랑 상관없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도 닦아야지. 근데 창문이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닦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어떻게 이렇게 반만 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도구도 쓰고 하면서 바깥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그 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시키지도 않은 바깥을 닦아?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 짧은 용어로 상식적으로 바깥이 더러우면 안쪽에서 아무리 닦아도 효과가 없잖아. 근데 굉장히 흐뭇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쌤이. 그게 되게 지나치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마이카에서 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초창기 넥서스 Q라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도 마찬가지였고 마이카도 그렇고 여기는 풀타임 기회가 없어라는 판단을 제 스스로 내렸어요. 마이카 정도 가서 해외 인턴십을 몇 번 해보니까 여기는 기회가 없어.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머리랑 내 마음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집에 가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주말에 근무교도 안 가고 도시락 2개 사놓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트폴리오만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다른 회사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마이카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에 했던 2명의 인턴이 같이 들어갔어요. 구글에. 지금 저랑 같이 온 동료이기도 한데 그걸 딱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판단하고 정했던 그런 방향들이 진짜 말 그대로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퓨즈 프로젝트를 갈 때
지금의 제 와이프이자 제 여자친구한테 그때 당시에 퓨즈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나 구글 갈 거야.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그런 정도의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일들을 다 하면서 느꼈던 게 그때는 몰라요. 아무도 그 쌤이 웃어줬던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마이카가 샘플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을 때 인더스트리얼 파시리티에 연락을 했어요. 문이라는 디자이너를 추천하느냐. 엄청 추천했다라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적인 능력보다는 제 태도나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갔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마음이 다하고 진짜 집중하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구글에 채용되는 친구들을 보고 마음이 좀 되게 오묘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고 퓨즈를 거치고 5년 뒤에 네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글이었죠. 그래서 구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직을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 이직하고 나서 1, 2년 몇 개월 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스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저를 추천했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줬고 저를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때 저를 추천해 주었던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 16년 이상 일했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지금 구글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인더스트리얼 파실리티에서 저를 추천해줬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도 인턴했는데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자기는 무급으로 자기를 뽑는데 청소를 시킨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더 창문을 더럽게 만들어 놨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3개월이라는 경험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그런 시간과 제 노력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도 그때 저를 봐줬던 그 시니어 디자이너가 지금 제 근처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항상 저를 챙겨주고 멘토로서 스킬적인 것 이상으로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시는 멘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무급이 됐던 아니면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가 아까도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꿈을 꾸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현지에 계신 위치, 자리, 그 회사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레퓨테이션을 잘 만드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저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찾아보니까 이런 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가시던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회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던 꼭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같이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했던 셀프 어웨어니스, 디터미네이션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한 제 3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